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섭 광주시장이 제안한 광주 전남 통합에 대해 그동안 말을 아껴왔던 김영록 전남지사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통합을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면서 통합 여부도 민선 8기에 결정하자고 말했습니다. 류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영섭 광주시장이 광주 전남 행정 통합을 제안한 지 약 한 달. 그동안 말을 아껴왔던 김영록 전남지사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광주 전남 통합을 지고지순의 선처럼 밀어붙이기식으로 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도 많은데 통합 이슈에만 매몰돼선 안 된다며 시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더 많이 듣고 장단점을 잘 따져 통합 여부나 방법도 민선 8기에 가서 결정하자고 덧붙였습니다. 만약 통합이 어려우면 공동기구를 만들어 경제권 통합을 이루자고 밝혔습니다. 의견을 더 듣고 꼼꼼히 따져 차분히 하자로 요약됩니다. 제안자인 이영섭 시장의 정치적 의도를 견지하는 발언으로 해석되는데 광주시 국회의원들의 진정성을 갖고 차분하게 주문과 일맥상통해 광주시가 앞에서 끄는 행정통합 논의는 속도 조절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관계로 따지면 전라도가 더 적극적이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렇게 쉽기는 합니다만. 김영록 지사는 이달 안으로 이영섭 시장을 만나 지역 현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혀 앞으로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류성호입니다. 광주 시민권익위원회가 광주 민간공항의 전남 이전 여부를 시민들에게 묻기로 했습니다. 광주 시민권익위원회는 어제 전체 회의를 열고 이달 중순까지 광주 시민 2,500여 명에게 민간공항을 군공항과 함께 전남으로 옮길지 아니면 군공항과 별개로 전남으로 옮길지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권익위원회는 결과가 나오면 광주시에 정책 권고를 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이 비례대표 당선권인 20번 내에 호남 출신 인사를 4분의 1까지 배치하는 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정운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은 어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회의에서 향후 국회의원 선거에서 호남 출신을 비례대표 당선권인 20번 내에 25%를 배치하는 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서울시 인구에서 호남 지역 비율이 크다는 점을 언급하며 우리가 정말 변했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2달 전 폭우로 섬진강이 범람하면서 구례 등 강 하류 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영산강 홍수통제소 등이 섬진강 댐 방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서 피해가 커졌다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김정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8월 기록적인 폭우로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긴 구례군 구례읍. 집중호우에다 섬진강 댐 방류량이 늘면서 구례에서만 10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전남북 7개 시군에서 22제곱킬로미터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당국이 댐 관리에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댐 수위를 사전에 낮춰 관리하거나 선제적으로 긴급 방류를 결정하지 않는 등 댐 조절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수해를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댐에서 사전 방류 명령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홍수통제소가 적극적으로 홍수를 통제하는 역할이 아닌 그저 댐의 방류 승인 역할만 소극적으로 한 거 아니냐. 특히 기록적인 폭우로 설계 홍수량을 초과했는데도 관련법에 따른 긴급 방류를 실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홍수통제소장이 하천법 제41조 2항에 따른 긴급조치명령권을 왜 사용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가 궁금한 거거든요. 홍수통제소 측은 긴급 방류 명령에 대한 지침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긴급조치 명령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세부 조치가 절대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부와 협의하고 적극 개선을 하겠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댐 관리 조사위원회를 꾸려 당국의 댐 운영이 적절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 한국수자원공사와 홍수통제소 측은 조사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고 책임이 있을 경우 피해 보상 등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광주 국회의원들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광주 지역 국회의원 8명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회기에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문화전당 운영에 커다란 장애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광주를 제2의 지역구로 두겠다고 선언한 국민의힘이 지역의 오랜 수건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 등 의원 18명은 지난 8월 문화전당의 운영 구조를 정부 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아특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인천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여수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어제 인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30대 남성이 지난 10일부터 이틀 동안 여수를 방문해 친구를 만나고 한 교회의 예배에도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밀접 접촉자 7명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CCTV와 카드 사용 내역 등을 토대로 확진자의 이동 동선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2주가 미뤄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이제 5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등교 차질 등 학습 여건이 좋지 않아서 그 어느 때보다 수험생들의 어려움이 큰 상황인데요. 남은 기간은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지 박지성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고3 학생들이 막바지 문제풀이에 집중합니다. 코로나로 등교도 쉽지 않았던 상황이 지나니 어느덧 50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 선생님과 마주하는 수업의 중요성도 그만큼 커졌습니다. 학교가 코로나 때문에 부충도 안 할 때도 많고 여자도 안 하기 때문에 작년보다 공부할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고 학교에서는 남은 시간 동안 새로운 내용을 공부하는 것보다는 실수를 줄여주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했었던 내용 그리고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함으로써 스스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올해 대학 정시 모집 비중은 전체의 20% 안팎이지만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사실상 수시 미달이 예상되면서 실제 정시 선발 인원은 3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만큼 수능의 중요성이 커졌지만 집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많았던 터라 상위권과 중하위권의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수능은 이런 점도 반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평상시에 준비했던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변형하는 스타일로 나왔기 때문에 많이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예측은 해보고 있습니다. 또 시험장에서는 마스크 착용은 물론 개별 가림막까지 설치하는 것이 유력해 달라진 시험 환경에 대한 수험생들의 대비도 필요합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광주시 동구가 마을 단위 생활체육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동구는 푸른길 산수마당에서 생활체육 지도사를 배치해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음 달부터는 일정 목표를 정해 이를 달성한 시민들에게 방역 꾸러미를 선물할 예정입니다. 한평 천지 전통시장이 옛 한평 오일시장 부지에 현대식 시설을 갖추고 오는 17일 정식 개장합니다. 58억 원이 투입된 한평 천지 전통시장은 현대식 아케이드 내 점포 41개소와 노점 80여 개소가 영업할 수 있습니다. 곡성군이 청년 농업인들이 영농 경험을 할 수 있는 경영실습 임대농장을 조성합니다. 곡성군 견면에 들어설 임대농장은 심사를 통해 선정된 청년 농업인들이 현대식 스마트 온실을 저렴한 임대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암군이 조선산업 다각화 차원에서 친환경 레저 선박 상용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영암군은 전남 테크노파크 조선산업지원센터 친환경 하이브리드 소형 선박업체와 협약을 맺고 수소 연료전지를 사용하는 12m급 레저 선박을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군주제 개혁을 요구하는 태국 민주화운동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재단은 성명을 통해 태국 젊은이들의 열망을 지지하고 아울러 2017년 광주 인권상 수상자인 자투팟 분판 타라락사 등 21명에 대한 태국 경찰의 임의 체포를 규탄하며 즉각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광주경찰청의 수갑 분실 사례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은 2017년부터 올해 8월 사이 광주경찰청에서 모두 35건의 수갑 분실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에서도 같은 기간 수갑 분실 사건 14건이 발생했습니다. 청소년들의 렌터카 무면허 운전 사고를 막기 위해 운전자 면허 확인 의무를 강화하는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대여 사업자가 운전면허를 확인하지 않거나 면허가 없는데도 차를 빌려줄 경우 과태료를 현재보다 10배까지 늘리는 내용의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카쉐어링 계정을 빌리거나 대여해 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도 이달 중에 공포될 예정입니다. NH농협은행과 하나은행, 광주은행과 기업은행 등 4개 금융기관이 순천시 금고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순천시는 은행별 제안 심의와 선정 작업을 거쳐 오는 26일 1금고와 2금고의 유치 금융기관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7년 순천시 금고 선정 때는 NH농협은행이 1금고로, 하나은행이 광주은행을 제치고 2금고로 선정됐습니다. 영산강에서 번식하고 있는 생태교란종 미국가재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영산강에서만 지난해 2,664마리, 올해는 지난 9월 기준 1,684마리의 미국가재가 포함됐습니다. 미국가재는 관상용으로 국내에 들어왔다가 사육을 포기하면서 하천에 방사한 것으로 추정되며 영산강 수생태계의 교란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광주와 전남 지역의 고액 상습 체납자는 400명으로 157억여 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광주의 고액 상습 체납자는 183명으로 83억 4,200만 원을 체납했고 전남은 218명이 73억 7억 6천만 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병도 의원은 재산을 숨긴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추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산림복지 서비스 수요가 늘어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전라남도 의회에서 산촌진흥을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됩니다. 전라남도 의회는 산림을 활용한 휴양과 교육,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고 산촌의 고유한 전통을 계승하면서 생태관광을 육성하기 위해 김기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산촌진흥 조례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안은 산촌진흥 종합계획 수립과 산촌진흥 특화사업, 산림경영 생태마을 활성화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추석을 맞아 농식품 제조 가공업체와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와 축산물 이력제를 점검한 결과 45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34곳은 검찰에 송치하고 아예 표시하지 않은 11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광주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이 전국 평균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비정규직 지원센터가 발표한 올해 광주시 비정규직 노동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 지역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은 151만 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24만 원이 적었고 6대 광역시 가운데 최하위였습니다. 오늘 아침도 쌀쌀합니다. 겉옷 꼭 챙겨 입으셔야겠는데요.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10도를 밑돌고 있고요. 해안 지역에서도 10도 안팎의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람이 불어서 체감 온도도 낮으니까요. 갑자기 내려간 기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오늘 아침까지는 곳곳에 서리가 내리겠습니다. 일부 내륙과 산지에 내릴 것으로 보이니까요. 농작물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하늘엔 구름이 다소 끼어 있습니다. 오늘 가끔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서 시설물 관리도 잘 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습니다. 담양과 장성, 영광이 9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담양 21도가 예상됩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0도, 구례와 순천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 18도, 영암 20도, 강진과 장흥 21도가 예상되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18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다소 높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점점 건조해지겠습니다. 불씨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